안녕하세요. 자슬린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장이 때로는 이성이 마비되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법이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패닉셀 현상이 과연 이성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법을 코스모 신소재, SKC, 중앙첨단 소재 등의 종목과 함께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해 나간 미국 S&P 500, 나스닥과 달리 국내 증시는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반기에는 하락장의 심한 패닉 장세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증시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여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패닉셀까지 나오는 그야말로 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2차 전지 산업이 캐즘 영향을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업황이 좋았지만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에 완벽히 밀리면서 위기설이 점화되었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내려앉은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 우려로 2024년 중반부터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메마른 탓도 있고요. 10월에서 11월에는 트럼프 당선 유력 소식과 트럼프 당선으로 2차 전지 중심으로 패닉셀이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로이터 통신에서 기습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간축법, 즉 IRA 법의 핵심 내용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안에는 또 다른 핵심 내용으로 이제는 트럼프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권 인수팀에 밝혔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IRA 법안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과연 쉬울까요?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승리하면서 레드 스윕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언론들이 더 호들갑을 떨면서 IRA 법안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우선 상원을 보면 공화당이 이번에 상원 의석 53석을 차지했는데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필요 의석이 60석이니 7석이 부족합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으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에서 한 석 많은 219석을 달성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중에서 18명의 공화당 의원이 IRA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8명의 의원의 지역구는 IRA 법안의 혜택으로 배터리 공장이 많이 들어선 조지아 등의 경업주이기 때문에 IRA가 폐지된다면 당장 2년 뒤에 돌아오는 재선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경제 뉴스에서 공화당의 가리바노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해 다수의 공화당 지역구의 IRA 법안에 의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IRA 법안을 폐지한다면 이들에게서 일자리를 뺏는 것이냐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바이든 정부가 IRA 법안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데 조 맨친 의원 혼자서만 반대로 법안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자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도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과연 18명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쉬울까요? 또한 로이터 뉴스에서 나온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했다는 내용도 살펴볼까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일론 머스크가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X에 올려놓은 걸 캡처한 것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공평하게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도 지지하며 그와 함께 석유, 가스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보조금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석유, 가스의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테슬라에 약간의 금전적 소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기차 신생기업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경쟁사에게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이득이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이터의 IRA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을 한국 언론이 부풀려서 당장 IRA 법안이 폐지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인지 15일에 한국 2차전지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10%를 넘나드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있을까 싶었던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10%의 추가 하락이 나온 거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미쳤더라도 전기차와 2차 전지의 대세적인 흐름은 트럼프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인데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정책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죠. IRA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도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폐지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증권업계와 언론에서 2차전지 산업을 계속 안 좋게 보고 성장이 끝난 망해가는 사업 취급을 해서 많이 억울한 측면의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IRA 폐지를 실행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시장은 언제까지 하락만 할 수 없으니 곧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과도한 하락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법에는 무엇가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이 설정한 투자의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 본인의 방향부터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의 경우 아직까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손절을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죠. 단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선이라고 하는 손절선이라고 배웠는데요. 손실이 얼마가 되든지 기준에서 벗어나면 손절을 해야 하는 그 손절선이 2차전지 대부분 종목들은 이미 한참을 벗어났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인데 손절 못하고 손실이 커진 투자자라면 다시 이론 공부와 모의 투자를 통한 실전 연습으로 본인의 매수 기준과 손절 기준 등의 재설정 및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손실이 심하다고 장기 투자를 접고 단기 투자를 하는 등 투자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장기에서 단기, 단기에서 장기 등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은 하더라도 이런 극심한 패닉 세일장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장기 투자자의 하락장 대응법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신뢰하는 선대인 소장님의 방법입니다.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로 종목 교체 및 포트폴리오 압축을 통해서 5개에서 6개의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즉 본인이 계산을 해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향후 성장 잠재력이 2배인데 SKC의 성장 잠재력은 8배가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SKC로 종목 교체를 하는 거죠. 손절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에 종목 교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시는데 저도 올해 계속 적용하면서 7개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산업에 대해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위기가 과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매도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인지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사례를 통한 공부인데요.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실적이 성장하면서 다시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현재의 페니셀 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설명드렸던 두 번째 방법과 관련해서 3개 종목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중앙첨단 소재는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했던 종목인데 현재의 주가는 당시보다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할까요?
물론 이 기업의 가치를 전혀 모른다면 계속 불안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첨단 소재의 자회사가 영위하는 리투니엄 사업은 당장 3개월 뒤인 2025년부터 쇼티지가 예상되는 소재라는 핵심이죠. 그리고 고부가가치 품목이라서 영업이익률이 최대 20%까지 예상되고 판매처는 앞으로 모회사가 될 엔캠에서 전량 사줄 것으로 예상되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큰 폭의 주가 하락은 불안해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상승 잠재력이 10배 이상으로 계산됐는데 지금은 주가가 그 영상 당시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 상승 잠재력은 10배보다 큰 폭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만큼 종목의 매력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SKC도 마찬가지인데요. 글라스키파는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양산 예상 시점도 2025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요. SKC도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구축 예정인 20만 통 양극재 캐파에 1만 토당 4천억 원의 매출액 가정 시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 대비 현재 주가는 퍼 3배에서 4배밖에 안 되는 극저평가 구간입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 시에 다시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주가 하락으로 이 종목의 매력도가 상승했는지 아니면 주가 하락으로 이 종목을 손절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은 과거 사례 공부인데요. TCC 스틸은 2022년 철강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증가와 함께 원통형 배터리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니켈 도금 강판 사업 가치가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 상승하는 척해서 10,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갔다가 7,000원대까지 짧은 기간에 50%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폭락의 영향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2023년 초반에 2차전지 사업 실적 증가세와 열풍이 불면서 TCC 스틸도 결국 저점인 7,000원 대비 10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텐베거 종목이 된 거죠. 종목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도 이렇게 얼마든지 외부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겠으나 결국엔 다시 상승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식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초반기 지수가 반토막 나며 폭락했던 2020년의 3월의 코스피 지수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보란듯이 역대급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급락과 패닉 장세에서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위기를 슬기롭게 차분하게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죠. 물론 실적 성장 없이 테마 기대감에 따라 올랐다가 거품이 빠지는 테마주의 경우는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린 현재 상황과 종목, 산업에 대해 공부를 계속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의 주식시장이 영원히 해가 뜨지 않은 어둠이 지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새벽이 오고 아침 해가 밝을 것이라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긴 하지만요. 하지만 2차 전지가 2023년 상반기처럼 뜨겁게 당시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오늘의 힘든 시기를 보상받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모두 힘내시고 힘든 시기 다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